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펙트럼이 넓게 철학을 좀 아시고 난 다음에 환경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방위적인 여러 면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막 우주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생명도 사랑해야 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생태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펼쳐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친환경 생활 물질 생활하는 거 이제 그거가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몇 가지 그런 실천을 한 것만으로 나는 착한 지구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의식을 갖게 됐으면 그 진화된 의식에서 과거의 나의 행태와 의식을 보면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의식, 그걸 메타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죄의식을 갖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나를 몰랐냐, 내가 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테스트예요. 생태명 테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일단은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써요. 쓰지 않는 전기코드 뽑는다. 실내 냉난방 평균 온도 잘 알고 지킨다. 5층 이하 걸어 다닌다. 일부러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를 이용한다. 샤워 설거지할 때 비누칠할 때 꼭 물을 잠근다. EM 천연세제 천연 화장품 쓴다. 뭐 항상 텀블러 손 쓰고 에코백 가지고 다닌다. 가죽옷, 오리털, 토끼털 등 동물학대 옷을 입지 않는다. 나는 물건을 사기 전에 3번 이상 생각하고 다 사를 때까지 아껴 쓴다. 생태환경 기념일의 캠페인을 3가지 이상 알고 실천한다. 물건이나 음식 살 때 녹색 제품, 녹색 미장을 이용한다.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법 잘 알고 실천한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유기농산물 먹는다. 또 허기가 가실 만큼만 먹고 음식 쓰레기 남기지 않는다. 지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육식을 하지 않는다. 반려식물 기르거나 정원 텃밭, 도시 녹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구 환경 등에 관한 정보나 책을 찾아서 공부한다. 녹색 정치나 정치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 지역의 생태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한다. 나는 자연과 대화한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게 몇 개세요, 선생님들? 특히 교육자분들한테, 환경 리더들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리더니까 사람들한테 뭐 이거를 하게 해야 된다. 정작 자기 자신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의 그런 역량 강화를 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건데, 요, 이거는 이제 기본. 그 일반인들한테 요거 21가지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제가 교육자 용어로는 생태 지도자 역량 진단 문화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 정도는 다 공부를 하시고 알고 계셔서 이 정도는 다 교육하실 수 있어야지만 하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한 거예요. 지구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시려면 이 정도 개념들이나 지식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해서도 요런 온맵시, 쿨맵시, 뭐, 이런 거, 국가환경센터에서 다 기본적으로 내놓은 얘기들 있잖아요. 주로 탄소활동 관련한 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환경오염 신고번호 아세요, 선생님들? 128, 112와서 빨리 해결하시오. 이게 되게 작은 것들인데, 다 알아보시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기초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새로운 생태 건축에 대한 지식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 건축 개념, 적정 기술 개념, 뭐 도시 녹화라든가 이런 기본이죠. 그 다음에 생태 경제는 줄 경제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경제 핵심에 놓고 경제 가치를 이제 환산하는 그런 경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태 경제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태 경제 활동의 유형이 뭐가 있냐? 뭐 협동조합, 공유 경제,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그런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소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살 때 뭐 녹색 마크들, 뭐뭐가 있는지 정부에서 내놓은 것들. 모르면 녹색 매장 가면 되는데. 있죠? 더 중요한 건 전범 기업들 물건 사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가 문화생활, 어, 동물학대 축제 가지 않기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에 송어 잡는 축제. 걔네들 그때 며칠 전부터 다 굶겨가지고 도망 못 다니게. 아, 그것뿐만 아니라 나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나비 축제 하고 나서 나비는 뭐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생태계 균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싸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권에 침해되는 축제들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여기까지 하면 진짜 진화된 거죠. 근데 지금은 친환경 축제, 일회용품 쓰지 않기, 다회용기를 써서 수거율을 80% 이상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축제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화장실조차도 그 생태 화장실로 한다라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일회용 컵 얘기 나왔는데 한동안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말자 하다가 또 다시 쓰고 있는데 아예 이 일회용 컵 제조를 법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유통은 다 시켜놓고 막고 있으니까. 법적인 해결 노력의 강도가 그러니까 미비한 것이 일회용 컵뿐이겠어요, 선생님? 우리가 대전환을 얘기하는데 과감한 결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돼줘야 사실은 가능한 건데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의식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절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그대를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말을 급진적인 이제 환경운동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얽혀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일회용품 관련된 생태계 산업과 노동자들이 있고 쉽게 바꿔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시민이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성공시켜내는 게 모범 답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죠. 둘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생태 시민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라 라고 사회에 건의하고 푸시하고 데모도 잘하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쓴 거예요. 서명에 나는 적극 참여한다, 뭐 이런 것들. 그거를 개인이 컵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 항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단체들이 행사 같은 거 할 때 공지를 하잖아요. 개인 컵 들고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을 한 불교 사찰이라든가 교회들이라든가 학교에서는 화장실에서 손 씻고 닦으려고 그 휴지 뽑아 쓰는 거 있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십시다. 뭐 이렇게 붙여서 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캠페인? 그냥 그때그때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시민들이 같이 이거 하나는 끝장냅시다. 하나 파는 거예요. 이게 멕시코인가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그 극장에 보면은 영화 시작 전에 선전 짧게 나오잖아요. 그거에다가 비닐봉지 안 쓰기를 광고를 전국의 극장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 했어요. 우리 올해 이 비닐봉투 안 쓰기만큼은 전 국민이 실현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는 단위, 범위,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스케일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눈에 띄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코 여행법,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프랑스인가 어디에서는 비행기가 제일 산소 발생량이 많으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 이거 하지 말자. 환경운동가들부터 모범을 보이는데 환경운동가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리더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생태 농업에 대해서도 관행농이 얼마나 이제 기후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데이터들을 이제 갖고 계셔야 되고 생태 농법을 직접 지도하실 수 있는 실제 역량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학교 집 학원 이렇게 엄마가 배달해 주면서 사범대 가가지고 발령받은 젊은 여자 선생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흙만지기 싫어하는데 이 토박 교육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태 농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그 과학 분야의 생태학 지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멸종위기에 대해서 알고 뭐 24절기 백두대간 의학 안전 관해서도 현대의
그 서구의 의학 산업과 상업주의 전략이 얼마나 사람들의 건강을 피폐화하고 다른 데 정신을 쓰지 못하도록 한 하나의 정치적인 공포기제로 염려증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써야 되고,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삶의 에너지를 다른 데 건강하게 창조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학, 자연치유, 이런 것들을 기초교육으로 사실은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 복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루얼티 프리 동물 실험 잔인하게 해가지고 안전성 담보해서 화장품들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 쓰지 말자라고 해서 잔인함에서 해방된 크루얼티 프리 제품들을 막 환경운동가들이 선전하고 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화장을 잘 안 해요. 동물에 대한 잔혹한 뭐 그것도 있지만 또 세수하면 또 수질오염 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환경운동가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몇 가지 찐 기준이 있는데 저 사람이 채식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온갖 색조 화장과 마스카라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뭐 이런 걸로 내신 판단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식생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쌤들. 그래서 요 또 있어요. 건강한 지구를 살리는 스웨덴 렌싯 위원회라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내고 캠페인을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구를 살리는 표준 식단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빈그릇 운동 한살림하고 같이 해서 불교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모범적으로. 그런 사례라든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장 운동들도 알려주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공장 축산업, 육식과의 뭐 그런 문제들, 이제 건강하게, 네, 제철 음식 먹는 입맛 교육,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사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의 감수성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각 주제별로 어떤 책들, 어떤 시, 소설, 영화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도서 목록이라든가 영화 목록이라든가 데이터들을 좀 갖고 계셔야 되죠. 생태 영성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매일 아침 지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전천후 생태 전환 교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이상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생태맹 테스트하고 뭐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자의 역량, 지식 분야를 말씀드렸고요.